안녕하세요. 노원게임입니다. 이제 2025년이 다 갔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5년도에 연봉도 이제 마감이 될 거고 12월 월봉도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25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이제 25년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골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26년도에는 어떤 움직임이 예상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거 없긴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 11월 달쯤에 영상 찍을 때 그 차트 그대로인데요. 이때 10월 6일 때 고점을 찍고 이제 12만 불 신고가를 찍고 그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대략적으로 고점부터 이 8만 달러까지 약 45,600불을 세 달 동안 한 번에 다 내려왔는데, 기간도 이때 보면은 지금 한 46봉 46개의 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금까지 조정이 한 36개. 그러면은 이제 보통 롱을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조정이 엄청 길 거예요. 지금 벌써 90봉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아마 12월 달까지 해서 25년도를 비트코인은 마감할 것 같고, 이때부터 이제 일봉으로 내려온 추세선을 긋게 되면 추세선을 이제 조금씩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이런 고점들, 중간에 있는 고점들을 긋게 되면은 요 선이 나오죠. 지금 꼭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선보다 조금 더 밑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는데, 이 추세선은 이제 뚫어줬습니다. 뚫어준다는 게 이게 위로 쏘지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밀어버리는데, 이렇게 미는 차트가 나오는 이유는 세력들이 돈을 쓰지 않고 여기서 받아먹는 경향이 큽니다. 보통 이제 며칠 전까지 이제 26일이죠. 26일에 뭐 34조 정도의 옵션 만기가 있어서 이제 뭐 90K부터 88K인가 85K 뭐 여기 왔다 갔다 박스를 친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위에서 친 숏 포지션 옵션들은 여기서 익절을 하고 이미 나간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구간에서 보통 옵션들은 마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옵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블랙로드 옵션을 많이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옵션을 보셔야 되고, 전체 옵션 중에 뭐 익절한 분량도 있고, 아마 만기는 어쨌든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17시에 다 끝났는데 뭐 그렇게 변동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한 가지 뭐 트릭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인 가격이 한 95에서 96K에서 지금 80K는 안 나오고 한 85K 정도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력이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미줄로 걸어 놓은 상태로 이제 받아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수익률이 높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그 운용사들은 이미 여기서 휴가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동성이나 거래량이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쭉 빠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금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도 없고 변동성 자체가 좀 적어요. 보통은 이제 쌍바닥에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올해죠. 올해 벌써 3월인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숏까지 한번 청산해주고 다시 여기서 숏을 청산시키고 내려왔다가 지금이 요 정도 상태예요. 요 정도 밀어주고 있고, 이런 무빙이 한번 나올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 저점을 한번 깨버리는, 이게 그래서 옆으로 기어가게 돼버리면은 이런 무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런 옆으로 미는 무빙이 상당히 싫어하는데, 옆으로 밀어버리면 여기서 롱도 쌓이고 숏도 쌓이기 때문에 이걸 올라갈 차트면 여기를 먼저 깨버리고, 내려갈 차트면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연초,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보통 텔레그램에 뉴스 거의 안 올려드리는데 볼만한 뉴스가 없어요. 볼만한 뉴스가 없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뉴스는 아마 요거 종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미국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천연가스나 오일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종전까지 돼버리면은 이제 유가가 많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뭐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제
CPI나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액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수출액 자체를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움직임은 없고 아마 연초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사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 움직여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도 저점이면 좋겠습니다. 저점이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겠지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찍고 여기 상단까지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1대1 파동으로 보게 되면 달봉으로 볼게요. 달봉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으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한 번 더 나온다는 느낌 아니면 이제 요렇게 나왔으니까 요렇게 찍고 요렇게 한 번 더 가는 보통 15만 정도 이상을 보고 있고 그때 제가 11월 달쯤에 그 차트를 올린 게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3월 달 정도 고점이 나올 거라고 제가 한번 차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대략적으로 3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조정했던 게 82봉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상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제 롱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뭐 종전이 됐던 뭐가 됐던 위로 쭉 올려줬으면 좋겠고 요런 데서 이렇게 올렸다가 잠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겠죠. 이렇게 되면 전고점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까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물이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성 자체가 너무 적어서 아마 조금 지루하고 힘든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골드는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옛날에 봤을 때도 아마 1대1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를 봤고 저는 사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고점을 따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비트가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많이 터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터지면 상당히 안 좋은 징조예요. 보통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먼저 했던 사람이니까 주식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쪽 밑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렇게 터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량이 다시 죽게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죽는 게 여기서 이제 받아먹는 물량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올라갈 때 터지면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팔거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팔면서 물량을 이렇게 팔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라고 보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원래 먼저 이렇게 봤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피날레 파동이 안 나왔다. 이렇게 급 45도 이상의 각도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골드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해 여기가 각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쌍봉으로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보통 뭐 한해사료 뭐 현대사료였나 제가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사료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애들이 상한가로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정지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퍼센트 이상 오르면 정지나 주의가 내려지는데 제가 이제 투자 경고 주의 이런 종목들 전문이기 때문에 그걸 주로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정지를 먹죠. 그럼 한 3일 정도 정지를 먹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통 주의를 주고 주의를 주는데도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지되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 여기가 투자 경고, 여기 투자 정지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3일 정도 정지 먹고 다시 올라가는 간단하게 그냥 비슷한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지금 골드뿐만 아니라 이 차트를 보면 더 실감이 나요. 골드가 이제 고점을 다가간다는 게. 이거는 은 차트인데 은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은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실사용이 되면 오를 거라고 하는데 실사용이 되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이 기관 같은 데서 실사용을 하려면 물량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입하려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보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실제 화폐나 교환 토큰처럼 씁니까? 근데 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려버려가지고 앞에 보면은 뭐 이게 달봉인데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 뭐 말이 안 되긴 하죠. 뭐 제가 안 샀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앞에도 은이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오르면 한 파동 더 주고 또 쭉 내린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주봉이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은을 이제 월봉상 보게 되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 앞에 피날레 파동을 보게 되면 이때도 요 뒤에 있는 거 뒤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저점에 8달러거든요. 8달러. 8달러부터 50달러니까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곧 앞에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주죠. 강하게 뚫어줬다가 제가 좋아하는 1대1 파동 나오고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보통 제가 피날레 파동은 이렇게 45도 이상, 이제 비트코인도 보통 45도 이상이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 같은 경우는 뭐 달봉으로는 카운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으로 보게 돼도 1대1 파동은 이상 나왔습니다. 이상 1대1 파동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번 시즌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냥 저점부터, 보통은 이 고점을 뚫을 때 여기부터 카운팅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1대1 이상 나왔어요.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실버가 이제 골드가 피날레가 나오면서 보통 이제 우량주가 먼저 가고, 우량주가 보통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가고 그 다음에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장비, 부품, 이거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주식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소비재였나? 뭐 아무튼 뭐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가 올라가면 산업의 이제 끄트머리, 여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 중간중간에 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이런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총이 상당히 큰데 그런 것도 오르고, 이제 그런 게 오르면서 이제 잡주들이 많이 오르죠. 잡주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시가총액 상당히 큰 종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금도 끝이 보이는데, 금도 이제 끝으로 보이는데, 은이랑 플래티늄이었나, 백금 뭐 이런 다른 원자재들도 이제 피날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40% 오르고 20% 오르고 그러고, 은이 지금 하루에 10%가 올랐거든요. 월봉으로 40% 올랐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는데, 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만, 롱이 진짜 찐반이면 살 자리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살 자리를 안 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눌림목을 안 줘요. 눌림목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고, 멈췄다 다시 가고, 이렇게 다 가요. 지금 이런 차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인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피날레 파동이 안 났습니다. 피날레 파동은 이 앞에 나온 것처럼 나가야 되고, 이게 월봉이잖아요. 진짜 찐반, 진짜 롱은 이렇게 살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피날레 파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데서 지지부진하게 6개월 정도 끌어준다. 그럼 여기서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물량을 떠넘기는 패턴으로 봐도 되거든요. 지금 주봉상 보면 되면 1대1도 채웠고, 아까 말씀드린 45도 이상의 각도를 뛰어넘는 고각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줬다. 여기서는 여기서 올린 세력이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죠. 여기서 물량을 털었다. 근데 안 내려간다. 그럼 손바뀜 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물량 터는 거 손바뀜은 후행입니다. 후행. 나중에 되고 나서는 알 수 있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뭐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는 게 시황이죠. 시황이랑 뉴스. 그래서 이때는 뭐 전쟁도 터지고, 이때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도 터지고 뭐 트럼프가 되네 해리슨이 되네 난리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11월이니까 이때가 트럼프 당선이겠네요.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을 노렸던 세력이 이렇게 한 번 더 물량을 받아서
올렸고, 이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넘기다가 쭉 빠졌죠. 여기서 누군가 받았습니다. 누군가 받았는데 상당히 짧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렸던 세력의 물량, 남은 물량, 아니면 여기서 올린 세력의 남은 물량이 남아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차트가 끝났다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횡보한 기간, 여기서 횡보한 기간을 따져보면은 이 앞에서 횡보한 기간이랑 사실 합치면 비슷하거든요. 지금 날짜로 보게 되면 이 횡보했던 기간이 231일입니다. 231일. 이게 주봉이죠. 주봉이 33봉, 231일. 그리고 여기서 11봉. 그리고 이거 오른 거 빼고 똑같죠. 33, 11, 24. 그럼 실질적으로 한 33에서 35주 정도가 되잖아요. 이 정도면 세력이 여기서 터는 만큼 여기서 털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올린 게 좀 약하기도 하고 1대1 파동도 안 나오고 피날레 파동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뭐 고대고래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클상 입력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고대고래라고 하면 진짜 뭐 10년, 뭐 20년 전에 코인이 제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년, 20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코인이 몇백 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런 고래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그런 컴퓨터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동 프로그래밍 해서 4년 주기에 팔아라 하고, 지금 뭐 해외여행 가거나 요트 여행 하고 있는 완전 그때 뭐 몇백억 천억대 부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아마 받아가는 게 은행일 확률이 큽니다. 은행.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이 코인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테더도 마찬가지고 지금 은행이랑 싸우고 있는 건데, 둘이 이 은행이 어쨌든 코인을 모아놔야지 테더한테 주권을 뺏기지가 않거든요. 코인 주권을. 그래서 이제 은행이 계속 마이클 셀러를 압박하면서 이제 MSCI에서 뭐 퇴출시킨다 이런 식으로 퍼드를 퍼뜨리면서 압박을 하면서 이제 코인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뭐 1월 달에 그 코인 법안 투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자체적으로 지금 뭐 호재나 이런 뉴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예 주식 종목처럼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이 원래 그냥 주기 4년 주기랑 이제 코인 내러티브로 해서 뭐 알트코인 펌핑하고 진짜 돈놀이, 유동성 장세로 가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종목이 돼버렸어요. 이제 너무 공개적으로 톱니도 그렇고 셀러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5%의 물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간 주식처럼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좀 억울한 건 뭐냐면, 주식이 25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코인이 너무 안 오르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코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원자재도 아니고 하나의 테마라고 보기에도 너무 변동성도 없고 내러티브가 없어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속 빈 깡통이 돼버렸는데, 하루빨리 이제 세력들도 이제 그 싸움을 그만하고 좀 올리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은 어느 정도 매집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거래소 자체 물량이 많이 빠졌는데, 아마 뭐 거래소나 이제 아마 다른 유튜브들 보게 되면 뭐 거래소 물량이 내려갔는데 뭐 요게 뭐 출금을 하면서 장기 보유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온체인을 보면서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물 뭐 장기 투자 같은 경우 온체인 보면서 뭐 존버하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보는 게 좋은데, 생각을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래소에 물량이 들어와야지 세력들이 판단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비트코인을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올려야 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쭈금해서 장기 보유하면은 오르지 않죠. 내려갑니다. 오히려 장기 보유하면 내려가요. 보통 매집할 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산다는 건 밑에서 받쳐놓고 사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의 물량이 빠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선수들이 입장한다, 거래소 물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팔게 됩니다. 올립니다. 올려. 이 거래소 입장에서도 거래소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와야지 뭐 호가 조작을 하고 보트를 돌려서라도 호가를 올려가지고 팔게끔 만듭니다. 그래야지 불장도 오고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수료를 받겠죠. 그리고 선물, 롱숏 다 터트리면서 돈을 벌겠죠. 근데 지금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 거래소 자체도 펌핑을 시켜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ETF에 이제 자금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거래소가 조금 시들해질 수도 있는데, 거래소로 물량이 와야 됩니다. 거래소. 출금해서 ETF로 가거나 장기 지갑으로 가게 되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이 코인 시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불장에 오게 되면 이제 뭐 다른 유명 유튜브들도 있죠. 호땡두 뭐 이런, 이제 아니면은 뭐 외땡돔, 이런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은 롱장에 방송 보면은 어디서 코인이 나왔는지 어디서 코인이 도대체 생기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입금돼요. 거래소 계속. 그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팔아도 계속 올라가요. 팔아도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누가 1200개 던졌다 그러면 쭉쭉 빠지죠. 시간봉으로 그때 이제 시간봉으로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이제 봤겠지만, 이 시간봉으로 올렸다가 쭉쭉 빠지잖아요. 이게 고래들이 던지면 쭉쭉 빠져요. 뭐 고래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던지면 쭉쭉 빠집니다. 근데 불장에서는 이런 거 던져봤자 더 올라요. 더 던졌어? 받아 올려, 받아 올려. 광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로 출금하는 게 초창기 상승장 이런 데서는 좋지만, 지금 이런 데서 거래소로 출금되는 건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15년,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아마 뭐 골드나 실버가 더 이상 저렇게 뭐 광기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광기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이제 자금이 뭐 유동성 경색이다 이러고 있는데, 골드가 지금 비트보다 시총이 훨씬 크잖아요. 10배 이상 커졌는데, 실버도 이제 뭐 엔비디아 시총을 다 역전해 간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유동성이 견색됐는데 저런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10%, 은이 10% 오르고 골드가 지금 뭐 4,500 미천을 뛰고 있는데 유동성 경색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 달러 자체는 경색일 수 있는데, 지금 골드 자체가 보통 달러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좀 빠지면은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버가 지금 한 달에 40% 올랐잖아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커요, 실버가.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 달에 뭐 4, 50%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조금 힘을 많이 빠지고 지루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26년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만 생기고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